11월 7일 실시되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가 오는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난민 수용 공간 부족난을 겪고 있는 뉴욕시가 공공공원에 캠프장 형태의 난민 텐트촌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11월과 12월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내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메인주 최악의 총격 사건의 범인 로버트 카드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는 범행 장소에 대한 심각한 편집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11월 7일 실시되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선거를 위한 조기 투표가 오는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뉴욕주와 뉴저지주 선거 조기 투표는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시에는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 51명 전원과 퀸즈 검사장 등을 선출합니다. 이 중 한인은 현역 시의원인 린다 이와 듀리 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이 힐, 프레시 메도 등을 포함하는 20선거구는 현직 샌드라 황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와이스톤, 칼리지 포인트, 베이테라스 등을 포함하는 19선거구에서는 현역 비키 팔라디노 후보와 토니 아벨라 후보가 경합합니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엘렌박 주 하원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외에도 뉴저지주에선 시장, 시의원 등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조기 투표 기간 투표소는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지만 날짜별로 다른 경우도 있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저지주 투표 시간은 투표소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난민 수용 공간 부족난을 겪고 있는 뉴욕시가 공공공원에 캠프장 형태의 난민 텐트촌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25일 도시의 끝없는 난민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공원 등 대규모 야외 시설에 난민 대피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가 난민 수용 시설 포화로 곧 난민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그는 난민 수용 공간 부족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인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야외 텐트촌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텐트 대피소 방안을 채택할 경우 무분별한 텐트 설치로 도시가 무법지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률구조협회와 노숙자연합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난민들에게 텐트를 제공하고 야외에서 자도록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시의 난민보호법 취지의 정반대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11월과 12월 뉴욕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박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뉴욕에서 K-컬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It's Time for K-Culture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원은 뉴욕 곳곳을 휩쓰는 K 문화를 한데 묶어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지도를 제작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손쉽고 바르게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t's Time for K-Culture 캠페인은 한국 관련 전시, 공연 등과 같은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한 달간 진행되는 코리안 레스토랑의 달 이벤트 기간에 K-컬처 지도를 지참하고 캠페인 참여 한식당에 방문하면 주중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K-패션, K-뷰티, K-웰니스, K-엔터테인먼트에 해당되는 참여 업체들로부터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K-컬처 지도는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디지털 브로셔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국이 후원하며 뉴욕 내 주요 문화예술 기관들뿐만 아니라 한식당과 상점들까지 총 50여 개 기관과 업체들이 참여합니다.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이번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 이벤트로 이어가 2-3년 내엔 비자, 마스터카드 등과 함께 한국 업체에서 소비하면 할인이나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18명의 사상자를 내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메인주 최악의 총격 사건의 범인 로버트 카드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그는 범행 장소에 대한 심각한 편집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인인 40대 로버트 카드는 전직 육군 예비역이자 총기 교관으로 총기 사용과 야외 생존에 매우 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의 형수인 KT 카드는 카드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불과 몇 달 전이라며 그가 청력에 이상을 느끼고 보청기를 착용한 후부터 그가 편집증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전부터 카드는 지속적으로 그가 총기를 난사한 두 장소에 대한 편집증을 보였다며 그는 해당 장소들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믿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총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청각장애인이 4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카드가 그의 청력 상실로 인해 청각장애인을 타겟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선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카드의 가정 불화를 범행의 동기로 지적합니다. 카드는 2007년 전 아내와의 지속적인 불화로 이혼 절차를 밟았으며 이후 둘 사이의 아들은 아내가 도맡아 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관들이 카드의 집을 수색한 결과 카드가 자신의 아들에게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그의 흔적들을 종합하여 그가 집에 아들을 위한 유서를 남긴 뒤 사건을 벌였으며 이후 그의 흰색 SUV로 선착장까지 이동, 그가 사용한 무기를 차량에 둔 채 배를 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는 카드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 유서를 남겼을 가능성을 제기해 수사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민족 문화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미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한 뉴욕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2023 코리안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 맨해튼 한복판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맨해튼 유니온 스퀘어 파크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 문화 공연과 체험, 전시, 교육 등 한국의 멋과 맛, 정치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으로 꾸며집니다. 올해 페스티벌은 오전 11시 타민족 200여 명이 참여해 김치를 담그는 김치 버무림 행사로 막이 오릅니다. 이어 오후 1시부터는 미 주류 정치인 및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공식 행사가 진행되며 오후 2시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미 동부 국악협회의 진도북춤,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전수자 박선영 전통무용가의 태평무 등 무대 공연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오후 2시 40분에는 최윤희 뉴욕 한인회 교육문화 담당 수석 부회장 겸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이 이끄는 독도 플래시몹이 펼쳐지며 미 동북부 국악협회의 즉흥 신화위춤, 예단무용학원의 난타 공연,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의 합창, 뉴욕대 K-팝 그룹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또한 YH 팍 태권도 아카데미의 태권도 시범 공연에 이어 오후 4시 40분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강강수월래를 마지막으로 페스티벌의 대단원을 장식하게 됩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뉴욕 한인 사회 최대 축제회장이 마련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고 한국 문화의 정수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가오는 본선거에서 퀸즈 민사법원 6선거구 판사에 도전하는 윌리엄 샤나인 공화당 후보가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7일에 실시되는 본선거에 퀸즈 민사법원 6선거구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샤나헨 후보는 본방송을 방문해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퀸즈에서 태어난 샤나헨 후보는 법률가로서 살아온 33년간의 경력으로 공정한 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샤나헨 후보는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범죄학을 공부하고 세인트 존스 법대를 졸업한 뒤 나소 카운티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약 10년 후에는 대형 로펌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는 자신의 로펌을 설립해 형사 사건들을 맡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y life has been spent in the courtroom. Even before I became a lawyer, I went to St. John's University and I obtained a criminal justice degree. So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has always been an area that I've been involved in. So I have a criminal justice degree. I worked as an investigator for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Investigation before going to law school. After law school, I became a prosecutor where I represented victims of crimes and prosecuted some of the most serious criminal offenders. After that, I defended people in fraudulent lawsuits in different types of civil litigation. So I have an immense experience. 샤나헨 후보는 좋은 판사는 다양한 법조계 경력과 법에 대한 지식, 기질,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샤나헨 후보는 뉴욕시와 퀸즈 변호사협회로부터 판사 자격이 충분한 것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I am a candidate that grew up in the community. I am part of the community, and I am the most qualified and the only candidate that was found qualified by the New York City Bar and the Queens County Bar. This is my community, and my experience and knowledge simply qualifies me to be a judge in this county. 샤나헨 후보는 자신의 법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judge ensures upon the people that he will be fair and impartial. And what I say to people is when you walk out of my courtroom, you won't know what party I'm involved in or what line I ran on. You will merely say that judge was knowledgeable, he was intelligent, he knew the law, and he was fair and impartial. And that's what makes a good judge. 샤나인 후보가 출마한 퀸즈 민사법원 6선거구는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칼리지 포인트, 리틀넷 등 북동부 퀸즈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샤나인 공화당 후보는 에블린 공 민주당 후보와 오는 11월 7일 본선거에서 경쟁합니다.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영국 BBC 방송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생존자와 유족들을 조명했습니다. BBC는 26일 당국의 잘못이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사 생존자인 A씨는 당시 인파가 자신을 덮치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를 누르는 압력이 너무 높아서 다리 근육이 파열, 마비됐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여전히 그는 갇혀 있었고 사방에서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A씨는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라고 외쳤고 클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고 말했습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래 서 있는 경우 오른쪽 다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복됐고 초기 트라우마도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사람 때문에 슬프다며 항상 참사 현장에 들러 우리 생존자들이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한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가짜 학력과 이력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지 산토스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의 기소를 앞두고 그를 의회에서 추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안토니 데스파시토 의원은 어제 저녁 조지 산토스는 미국 대표로서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봉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를 의회에서 추방하는 내용의 특권적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하원의장 톰 에머를 비롯한 하원의원 마커스 몰리나로, 닉 랄로타, 마이크 롤러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에 조지 산토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적법함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다며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권적 결의안은 입법일 2일 이내에 심의되어야 하는 결의안으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해당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제명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1861년 이후 하원에서 제명된 의원은 단 5명뿐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산토스 의원은 경력 위조, 돈 세탁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어서 이번 달 10일 신분 도용, 선거자금 사기 등 10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오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부동산 회사 렌트카페가 10월 발표한 임대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는 전국에서 세입자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9월 보고서에서 3위를 차지했던 퀸즈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를 제치고 10월 1위에 올랐습니다. 퀸즈의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퀸즈 매물은 72% 감소했습니다. 이는 렌트카페가 분석한 150개 도시 중 가장 큰 감소율입니다. 이러한 감소율에도 불구하고 렌트카페에서 퀸즈 주택 페이지 조회수는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주에서는 브롱스와 버팔로가 각각 6위와 9위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렌트카페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가용성 비율, 페이지 조회수, 즐겨찾기 및 검색 저장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3분기에 매출은 1,43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94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414억 달러를 넘어섰고 주당 순이익도 월가가 전망한 0.58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3%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99억 달러로 1년 전 29억 달러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은 231억 달러로 예상치 232억 달러에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광고 수익은 121억 달러로 전망치 11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분기 매출은 1,600억에서 1,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아마존은 추정했습니다. 이 중간치는 시장이 예상한 1,66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맨해튼 최고의 홀리데이 마켓 브라이언트 파크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윈터 빌리지가 오늘 개장합니다. 오늘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브라이언트 파크에서는 190여 개의 다양한 상점으로 채워지는 홀리데이 마켓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3일까지 뉴욕시 유일의 무료 입장 아이스 스케이트장 로찌와 푸드코트가 운영됩니다. 뉴욕시가 올해 주목한 약 190여 개의 특색 있는 상점들로 구성되는 홀리데이 마켓에는 꽃 부티크, 주얼리샵, 조명가게, 수공예 의류, 수제 향수와 향초, 놀라운 맛의 치즈케이크 가게 등이 입점돼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가장 큰 17,000평방피트 크기의 아이스 스케이트장은 홀리데이 시즌인 3월 3일까지 예약제로 매일 운영되며 스케이트 강습과 스케이트화 대여 또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장 옆에는 칵테일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로찌가 있으며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실내외 공간과 대형 TV도 갖춰져 있습니다. 오는 28일 오후 9시 20분에 본 방송에선 특선 영화 봉오동 전투가 방송됩니다. 영화 봉오동 전투는 세븐데이즈, 용의자, 살인자의 기억법 등을 제작한 원신현 감독의 영화로 1920년 6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들의 전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과의 전투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원신영 감독의 액션씬은 눈여겨보아야 할 관람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봉오동 지역을 활용한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과 1대1 대결 등 매 전투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또한 믿고 보는 배우 유해진, 유준열, 조우진의 만남이라는 화려한 라인업 소식에 제작 과정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중 유해진과 조우진의 케미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영화 속에서 큰 웃음을 선사합니다. 2019년에 개봉된 봉오동 전투는 약 48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평점 9점대로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잡은 작품으로 꼽힙니다. 출신도 계급도 없이 조국의 승리만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뜨거운 첫 승리를 담은 영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등록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조치로 뉴욕시 공립학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시교육국은 일부 예산을 반환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교육부 예산이 2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뉴욕시 재정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품 보관 서비스 셀프스토리지닷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첫 집 마련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하는 데 8년 넘게 걸립니다. 매사추세츠주는 9년 7개월로 가장 오래 걸리고 이어 몬태나주, 하와이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9월에 1,387억 달러 증가하여 8월에 0.4% 증가율을 상회하며 민간 소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과열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이로 인해 9월 PCE 규모는 19조 8,100억 달러로 명목 GDP의 71%를 차지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합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처음으로 회사 보유 주식 1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약 1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분 매각은 재무 다각화와 세금 계획을 위한 조치로 이뤄지며 여전히 회사의 밝은 전망을 지지하고 자신의 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충돌 이후 미군을 겨냥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26일 미군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력 900명을 지역에 배치했거나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구금, 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26일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교사를 쏜 6세 아이의 어머니 테일러의 아동방치 중범죄소 선고 공판이 12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권총으로 교육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지 10개월 만이며 테일러는 총기를 소지하면서 마리화나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별도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롱비치 하프 마라톤에서 투안팜 선수는 경주를 펼치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우 박사는 CPR을 시작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3중 우회 수술을 시행 후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의 구름이 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예상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1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5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프라미스 국악찬양 선교단 주최 찬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축제는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프라미스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국악찬양 선교단이 활발한 선교 활동을 펼치도록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악찬양 선교단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이상으로 10월 2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